영재원 수업에 입시에 도움이 된 점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 영재원을 다니고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실제로 진학을 했는데 그 과학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문 면접이나 아니면 2차 면접을 할 때 영재원 수업 때 수업을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친해진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시니까 면접을 할 때 분위기도 더 편하고 선생님들도 아는 눈치시고 하고 실제로 지금 과거 생활을 하는데도 영재원 때부터 미리 알던 선생님들과 친분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일단 저는 수학 영재원에 다녔는데 수학에 대해 다양한 주제들을 일단 선생님들이 던져주세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일단 자소서를 쓸 때 그 주제들에 대해 탐구할 거리가 생기니까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냥 주제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재원에서 선생님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 친구들도 되게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더 공부하는 데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재원 쌤들이 다 과거 면접에 있던 쌤들이나 과거에서 직접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 수업을 미리 체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을 하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영재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영재원을 하면 입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사람 CMS 영재교육센터 신민국입니다. 작년에는 백숙호에서 700여 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영재원 설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갈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목요일 2탄에서는 어떤 아이가 영재원에 가는지 기출문제의 변화와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일은 후속 설명회가 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때는 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재원을 대비하는지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탄 진행하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재원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는 탁월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재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친구, 호기심이 많은 친구, 집중력이 높은 친구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또는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고력이 높지는 않지만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영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재 같나요? 만약 영재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영재원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가서 학교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경우 또는 아이가 영재원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재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재원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를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도 하지 않고 풀면 틀리고 매일 보면 노는 것만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영재원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봐요. 저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 스스로 의구심을 갖는 경우라면 학교나 다니는 학원에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도전해도 되는지를 말이죠. 한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친구는 노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구 광이었죠. 9시 50분이면 매일 스포츠뉴스를 체크했고요. 롯데가 몇 승을 하는지 어떤 타자가 안타를 쳤는지를 체크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수학 문제는 2문제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2문제 가지고 일주일을 끄는 친구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친구가 영재원에 도전해도 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수업에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되게 호기심이 많고 의욕이 충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도전해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부모님은 2달 반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보면 볼수록 그 친구는 영재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결국 GED 마지막 날에 지원을 하셨고 지금 그 친구는 부산대 영재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에 지원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영재라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지원 가능한 영재원은 부산시 교육청 영재원, 부산대학교 부설영재원,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초등과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초등 어린이회관 영재원, 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청 영재원이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시 영재원은 부산과학고 영재원, 부산 1과학고 영재원, 부산과학교육원 영재원과 언어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교육청 영재원이 있죠. 지원 분야를 보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 발명, 창작, 언어, 미술, 음악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 3학년의 경우는 수학과 과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학년 경우는 영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1, 2, 3학년 부모님 또는 미취학 아동 부모님이 계시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영재원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자료로 체크리스트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시면서 아이의 성향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학년은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지원 분야에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학습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신다면 굳이 영재원에 지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영재원에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 대표가 되는 수행관찰 검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경험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4학년은 꼭 영재원 지원을 권하는 학년입니다. 우선 수학, 과학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과학은 3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수학과학을 준비하는 4학년이라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재원에서 더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5, 6학년 때 이 흐름을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 때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그리 티가 나지 않는데 영재원의 계기로 5, 6학년 때 더 큰 격차를 벌일 수 있는 한 동기가 영재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정보, 발명, 창작 분야도 있습니다. 정보, 발명, 창작 분야는 학교 대표 선발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학교 대표가 될 수 있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도 하면서 정보 공부를 같이 해주고요. 코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작 발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상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글짓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영재원을 지원하지 않은 친구 또는 영재원의 불합격을 경험한 친구라면 꼭 4학년 때는 지원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6학년의 경우 수학과학은 과학교육원 영재원, 부산과학고 영재원, 부산 1과학고 영재원 중 한 곳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원수를 보면 과학교육원 인원수가 훨씬 더 많죠. 인원의 특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영재원은 현직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1과고와 부과고 같은 경우는 해당 과고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영재원이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과살하면서 영재학교를 18명, 과거는 77명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조사해보면 그 친구들의 90%가 영재원에 다녔다고 나옵니다. 영재원에 다니면 우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것이고요. 영재원에서 배우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자소서를 더 잘 적을 수가 있죠. 자소서를 보면 차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또한 같이 다니는 영재원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요. 같이 공부할 수도 있죠. 또한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자기 진로들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가옥고 영재원에 다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가옥고 영재원에서 수업한 선생님이 면접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고, 과거 선생님과 영재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미리 과거 수업을 듣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재원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 지금 영재원에 다니고 있는데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친구들은 꼭 영재원에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산대의 경우 초 4, 5학년이 지원 가능한 초등심화 과정은 수학, 과학 20명씩만 선발을 하고, 초 6과 중1이 지원 가능한 중등 과정은 수학과 IT 융합수학, 물화생지 총 6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대는 시에 비해서 인원수도 적죠.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영재원 선발 절차입니다. 부산시부터 살펴볼게요. 부산시는 9월 중순에 GED를 통해서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오늘 한번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관찰 대상자를 뽑고 한 달 동안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영재 관련 선생님께서 직접 관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재 행동 체크리스트와 교과 적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십니다. 10월 말에는 수행 관찰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수행 관찰 검사는 소문항 3, 문항을 포함한 큰 2문제가 나오는데요. 9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앞선 체크리스트와 수행 관찰 검사 점수를 종합하여 학교 대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수행 관찰 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 대표가 된 친구들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보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정원의 1배수 또는 1.2배수를 뽑게 되고 이 친구들은 면접을 준비하게 되죠. 부산시 면접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3문항이 나오고요. 1, 2번은 창의적 문제에 대한 부분, 3번은 인성 문제가 됩니다. 우선 면접 대기실에 가면 친구들 이름을 부를 거고요. 구상실에 들어가서 1, 2번에 대한 답을 아이수수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부수와 2번 부수에 각각 대답을 하게 되고요. 3번 부수에서는 인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 인성 문제라는 것은 답이 없는 문제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면접 대비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친구들이 많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면접 대비는 모의 면접 2번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고 선생님들이 팁 한마디만 줘도 친구들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된 인원들을 뽑게 됩니다. 다음은 부산대 부분입니다. 부산대는 10월 말에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부산대는 학교 대표 선발 인원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4, 5, 6학년이면 누구나 영재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큰 2문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활동한 흥미로운 사례를 적고 그때 느낀 점을 적게 됩니다. 실제 친구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흥미로운 부분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에는 3가지 특성을 체크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모른다면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산대학교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공부를 모두 준비를 해야 하죠. 예전에는 수학에서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수학만 잘 치고 과학을 못 쳐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부산대 수학이 이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만 준비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과학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한 시에는 없는 글쓰기 검사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게 실험 설계를 해보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술해 보라는 문제 등이 나왔었습니다. 글쓰기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더 늘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와 글쓰기 검사를 통해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분야에 따라 수업 심층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심층 관찰은 뭐냐면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심층 면접은 뭐냐면 부산시처럼 부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면접을 보고 최종 인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학교 수업은 평균 수준을 생각하기에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재원에서는 이런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 고민해 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모든 활동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협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자기 주도적인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학에는 집중 기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영재원에는 학교보다 더 좋은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이나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활동도 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물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뛰어난 친구들이 함께 재미있게 탐구하는 그 경험 자체가 영재원의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영재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영재원이 뭐가 재밌는지.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친구들이 그냥 영재원에 가서 그 친구들과 뭐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도 많이 볼 것이고요.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극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진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건 아이뿐만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큰 장점일 겁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심화된 수업을 탐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영재원 지원을 마음먹으셨다면 우선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정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그 흐름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친구들은 성취도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계속 익숙하게 만든다면 그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연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위주의 공부보다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지에는 없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친구들과 답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런 유형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친구들과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합격률이 조금 높은 거죠. 특히 3, 4학년은 이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학년은 어떤 문제를 줘도 잘 푸는 친구들이 붙는다고 저는 표현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준비된 친구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학년은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영재원만 집중해서 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 때 영재원을 준비한 친구들이 6학년 때도 준비하고 그 친구들이 중등 영재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6학년의 경우 학문 적성을 위한 문제들은 잘 해결하는데요. 의외로 창의성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 요즘 수행 관찰 검사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 3, 4학년 때 배울 만한 개념을 복잡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7교 퍼즐 문제를 주고요. 14가지 이상의 답을 적으라고 한 게 재작년 6학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6학년이지만 3, 4학년에 나오는 창의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창의 문제나 면접을 대비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그
그 쓴 것을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준비에 대한 부분은 2차 온라인 설명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영재원에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영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기간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부모님들이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밌어 하면서 더 의욕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양한 답을 적는 걸 힘들어 하진 않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잘 푸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부담감을 느끼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가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부모님들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이 스스로나 부모님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영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도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재원 도전을 성공 아니면 성장이라고 항상 표현을 드립니다. 합격을 하면 그건 기분 좋은 성공이겠죠. 그러면 크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 불합격을 하면 그 또한 큰 경험일 겁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를 보듬어 주십시오. 불합격을 한 친구들에게 저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움에 눈물 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쉬워하거나 눈물 흘리지도 않거든요.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친구나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재원은 분명 우리 아이에게 큰 성장을 줄 것입니다. 이 좋은 성장의 기회를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유익하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 설명에서는 수학과학 두 분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기출문제 분석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목요일 11시 더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